네, 감사합니다. 처음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울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화면 공유를 시작해서 파워포인트로 약 한 7분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소개받은 윤중호라고 합니다. 아까 10년 했다는데 19년 했습니다, 센터장님.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이 이제 청각장애인시라 쭉 하고 있었습니다. 자,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유지 방안이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는 청각장애인의 간략하게 알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어떤 전략과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고 아주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각장애인의 바로 알기입니다. 모두 오해 소지가 있어서 제가 잠깐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꼭 큰 소리로 청각장애인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 하는 오해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입모양을 또박또박 크게 해주면 의사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또한 수화 이외의 방법으로도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수화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수화를 배우지 않은 인공호흡 수술을 했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화나 입모양이나 필담 또는 요즘 개발된 앱으로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청각장애인이 학습 성취도가 떨어져서 지능이 떨어진다는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IQ 검사에서 K-Wiz 동작성 검사를 해보면 우리 청인들과 거의 정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청각장애인의 어떤 기준을 잠깐만 살펴보면 양귀가 90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을 청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90데시벨의 수준이 기차 소리 엄청 큰 소리죠. 그래서 큰 소리를 낸다고 해서 청각장애에 들을 거라는 생각은 큰 오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0데시벨 이상인 자가 청각장애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청각장애를 만나실 때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어로 하시는 분들은 하면 되는데 우리 청인들이 수어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보통은 구화, 입모양을 보거나 독하라고 보통 상세히 말합니다. 필담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 표정입니다. 구화를 하든 필담을 하든 수화를 하든 얼굴 표정이 가장 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을 수 있는 매개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수어라는 용어가 바뀌어졌는데 이거는 공식 국어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수화라고 하지 않고 이제 국내에서는 수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청각장애인의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현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청각장애인이 일기를 쓴 건데요.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발췌를 했습니다. 물론 본인의 허락을 맡았고요. 중간에 보시게 되면 출근을 하면 입모양에 거의 집중을 하고 무슨 말 하는지 빠르게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집에 오면 긴장이 풀려서 고요함 속에서 편히 쉰다고 합니다. 즉 일과 중에서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여 전혀 알겠다고 했으나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경우, 코로나가 심각한 상태에서 나는 마스크를 못 벗어 그래서 입모양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알아서 의사소통을 잘해. 청각장애인이 몸이 멀쩡하니까 수어나 필담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 아니야? 너는 못 들으니까 주위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문제가 없을 거야. 그래서 시끄러운 장소에 배치를 합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또한 이것은 청각장애인에게 온 카톡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익명으로 처리해서 실제 상황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저번에 뒤에서 불렀거나 크게 말했는데 못 알아듣고 그냥 지나치더라, 기분 나빴어, 이런 경우. 또 오른쪽 끝에는 식당에서 얘기했는데 고개를 끄덕이길래 알은 줄 알았는데 이해한 줄 오해를 하고 전혀 다른 일을 했대, 이런 메시지. 또는 눈치껏 따라와야지 왜 그렇게 계속 일을 붙잡고 있냐. 또 마지막에는 나는 B 업무를 요청했는데 왜 A 업무를 계속 해오지?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굉장히 직장 생활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용 현장, 기업주들
또는 현장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화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청각장애인들은 사용할 물건을 동료 옆에 있다고 해서 그냥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근데 동료가 혼냅니다. 그럼 청각장애는 왜 혼났지? 모르는 경우. 직장 상사가 그냥 청각장애인한테 저녁까지 완성해라 지시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 청각장애는 알겠다고 하고 근데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가버리는 겁니다. 허락도 없이. 이런 오해가 굉장히 많이 물론 이런 경우가 비장애인에도 많이 생기는 경우나 청각장애인에 조금 심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인데요. 회사에서 급여 이체가 전산장애로 약 이틀이 이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각장애인들은 아무 말 없이 급여가 안 들어오니까 불안해서 이 기업주한테 막 쌍두 욕을 보냅니다. 왜 안 주냐 해서 뭐 반말 비슷하게 하면서 이런 경우가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현장 강원을 할 때 상사가 알려준 대로 하지 않고 동료가 알려준 대로 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상사한테 물어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분량이 많이 나서 경제적 손실을 많이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항목은 저희들이 약 한 15년 동안 55개 기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청각장애인하고 근무를 할 때 이것만 바꿔줬으면 너무 좋겠다. 100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유사한 걸 모아서 14가지를 추렸습니다. 그중에서 시간 관계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의사소통의 오해입니다. 수를 하든 필담을 하든 구화를 하든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오해가 계속 발생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청각장애인이 듣고 알았다고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실제 작업을 해보면 거의 작업 분량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는 근무 중에 항상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든지 모르는 게 있어도 물어보지 않는다든지 새벽에 기숙사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 고함 소리, 문 닫는 소리, 또 음식 씹는 소리 이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요? 아까 카톡 메시지를 예시를 가지고 해결책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뒤에서 부르거나 큰 소리를 부른다고 해서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정면을 보고 입 모양을 크게 또박또박 얘기만 해주면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식당에서 업무 지시나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혀 불가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소음이나 어수선한 상황에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는 눈치껏 하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은 이해를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상황에 느린 편이기 때문에 끊고 쉬운 말로 알려주는 게 좋고요. 엉뚱한 업무를 했을 경우에는 오해 발생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꼭 한 번 더 물어보고 이해했는지 자기 말로 다시 말하게 해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가 그냥 물건을 가져간 거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청각장애인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왜 그러면 안 되는지 또 비폰을 사용할 때는 먼저 양해를 구하고 하는 매너도 필요합니다. 또 업무 지시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상황, 그러니까 시간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청각장애인은 특별한 상황이 있다 미리 양해를 구하는 이런 이해관계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교육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급여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전산장애를 못할 거면 미리 담당자가 알려주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했을 때는 오해 소지가 나오고요. 청각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는 기업주한테 바로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담당자한테 정확한 상황을 알아보고 해결책을 찾는 게 좋습니다. 작업 부분입니다. 상사가 지시를 했는데 못하는 경우에는 명확하고 자세히 알려주고 항상 질문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좋으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기술, 그러니까 보정화 기기를 좀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업무 정확하고 또는 중요한 부분은 메신저나 메일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복 설명이 중요합니다. 한 번 지시하고 알았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지시를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전화가 연결돼 있는 업무는 좀 배제를 해주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전략적으로 지원해 줄 방향은 청각적 인식 개선을 교육을 하는 겁니다. 뭐 동료부터 해서 다 같이 하는 경우죠. 그리고 보정화 계기도 충분히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시간, 장소 부분이 있다면 꼭 물어봐서
확인을 해야 되고,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에 마스크를 가리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될 거면 지금 그림처럼 투명 마스크, 비오 마스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활용을 해보는 게 아주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황 발생 시에는 꼭 설명을 해주고, 회의 시에도 중간중간에 얘기할 기회를 주고, 특히 우리는 똑똑하면 되는데 화장실에 똑똑해서 소리가 안 들리니까 사용 중이면 밖에 사용 중이라는 거 팻말을 좀 걸거나 마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쉬운 말로 공지를 해주는 이런 부분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청각적인 의사소통으로 오해와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시도해 본 거지만 초기 적응 기간 1개월부터 한 3개월 동안은 수어 통역사, 뭐 중간 의사 전달자도 좋죠. 이런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지원인 제도로 활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서울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요청할 부분인데, 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각장애인만. 불만과 오해를 토로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청각장애 오더라도 필담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거나 문자 통역을 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청각장애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주위 동료, 상사를 포함해서 인식 개선 교육 지원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제안을 드리며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